오늘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100% 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기 전에 워드프레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홈페이지 제작 방법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백악관도 워드프레스를 통해 홈페이지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원하는 기능을 워드프레스에 많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인다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던 기능이지만 추가를 해서 대표님이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사업에 사용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기타 등등 대표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대부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님들께서 홈페이지를 처음 제작하신다고 가정하고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에 대해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전부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워드프레스를 운영 중이신데 제가 안내 드리는 방식대로 워드프레스를 옮기고 싶으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게 되면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다 보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느낌이 안 오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게 있으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이라는 것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전부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따라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100% 무료 도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네, 강의를 보다가 어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100% 무료 도구만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홈페이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호스팅 비용과 도메인 비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네이버.com, 구글.com 이렇게 홈페이지 상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간단하게 목차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차는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순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호스팅과 그 다음 도메인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워드프레스에서 테마라는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네,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테마를 설치하셔야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글을 작성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여기 3번까지 진행하였는데 대표님께서 원하는 기능이 아직 홈페이지에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대표님이 원하는 기능을 홈페이지에 붙여야 할 텐데요. 네, 따라서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한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검색 엔진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 4번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1, 2, 3, 4번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스팅을 구매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도메인을 구매하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호스팅과 도메인 구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호스팅부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이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패스트코멧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시아권에서 매우 유명한 것도 있지만 고객 서비스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패스트코멧에서는 오른쪽 아래 이 노란색 만나다를 클릭하면 24시간 내내 상담원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도 대부분 3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상담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 및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마우스를 내려서 요금제별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길 보시면 요금제에 따라서 무료 웹사이트 전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웹사이트 전송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코멧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처음 스타터 플랜에서는 한 개만 무료로 지원하고 네, 그 다음 플러스부터는 2개까지 무료로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을 신청하는 방법은 요금제를 결제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해야 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 개수가 플러스 요금제부터만 무제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여러 개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에센셜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 달 기준 약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플러스 요금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나우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국어를 보면은 이렇게 도메인을 등록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기 패스트코멧에서 바로 도메인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도메인 자체는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메인을 따로 구매한 다음에 여기 도메인을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메인 구매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저는 주로 호스팅 KR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호스팅 KR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호스팅 KR 홈페이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메인을 구입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씩 입력하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위에서 하나씩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맞춰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회원가입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이 화면이 아니라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호스팅 KR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모 사이트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입력하시고 도메인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 가능한 게 바로 뒤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도메인마다 약간씩 요금이 다르긴 한데 이것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KR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서 10년 원하는 기간 동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후 오른쪽 아래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도메인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 우측 아래 등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유자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빈칸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작성이 되셨다는 가정하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시면 네임 서버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여기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마우스를 내리시면 결제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결제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제가 되셨다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것입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호스팅 KR을 로고를 클릭하셔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페이스트 코맷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만약 이 화면을 끄셨다면 영상에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방금 구입한 도메인을 여기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도메인이 있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방금 구입한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도메인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기 호스팅 KR에서 나의 서비스 클릭하시고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 영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구입한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 이 도메인을 사용 누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사용할 도메인을 구입한 것이고 이제는 홈페이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호스팅을 구매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단에서 나는 신규 고객입니다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는 영어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영어로 도시를 어떻게 적어야 되고 주소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서 새로운 창을 여신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주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이 살고 계신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을 임시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한글 주소가 있고 영어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우편 변호입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주소를 넣어서 네,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것을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부 작성을 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획은 저희가 선택한 이거 플러스 요금제가 맞고요. 네, 대표님께서 만약에 에센셜 요금제를 사용하실 거라면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2개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길게 운영하실 거라면 24개월 혹은 36개월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현재는 한 달 기준 3.59달러라는 매우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12개월이 끝나고 나서는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할인 혜택을 오래 받고 싶으시다면 12개월 대신 24개월을 선택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옵션들은 전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전부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맨 밑에 오시면 지불해야 되는 요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패스트 코멧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 요금제를 결제하게 되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소정의 수수료는 제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이 링크를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밑에 체크를 한 다음에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다음에는 매우 간단한 작업 이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결제가 되었다면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보면은 네, 주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대표님께서 방금 결제한 요금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만약 이게 없으시다면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호스팅 KR에서 구매한 도메인을 현재 사이트에 연결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여기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네임 서버 1, 2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호스팅 KR에 연결할 것입니다. 네, 제 화면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네임 서버 1과 2를 메모장에 복사해 둡니다. 네, 그 다음 호스팅 KR에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호스팅 KR 화면을 끄셨다면 다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에서 나의 서비스 도메인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구매하신 도메인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도메인을 클릭하지 마시고 맨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임 서버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밑에서 소유자 인증이 나타날 텐데 이건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본인 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네임 서버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복사한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복사한 거를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복사한 거를 두 번째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러면 하단에 요청이 완료되었다고 나타납니다. 네, 그럼 다시 페이스트 포맷에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X 표시를 누릅니다. 이러면 연결이 전부 끝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메인 보안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메인 보안 처리라는 것은 이렇게 홈페이지 왼쪽에 가끔 보안이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빨간색 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회원 가입과 같은 개인정보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나타나는 것에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메인 보안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처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네 번째 SSL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방금 제가 구매한 도메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슈를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구매한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파란색 버튼 이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시면 SSL 인증서가 도메인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에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메인이 전부 다 연결되었고 도메인 보안 처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를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구에서 마우스를 쭉쭉 내리시면 여기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한국어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구입한 도메인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뒤에 WP라는 게 붙는데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사이트 네임과 사이트 디스크립션, 즉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에 사용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메일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Select Language가 있습니다. 즉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셔서 밑에 보시면 여기 코리안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방금 대표님이 도매한 구매인이 있고 그 다음 여기 Administrative URL, 즉 관리자 모드 URL이 있습니다. 이 관리자 모드 주소는 대표님께서 따로 메모장에 적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우고 이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거 위에 거를 클릭해서 새 탭을 열어도 저희가 설정하지 않은 값들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전부 지울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거 밑에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몇 가지만 진행하고 테마를 설치하고 워드프레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설정 보시면 일반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사이트 제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홈페이지 전체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대표님들께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용현 미디어 웹 이렇게 임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그라인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이트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에서 한국어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간대를 여기 UTC 플러스 9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국 시간대입니다. 그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설정에서 여기 밑에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 이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설정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저희가 작성한 글이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되었고 이제 테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외모에서 테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테마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테마 검색에서 영어로 K던스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KADENCE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타나면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네,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기존 테마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마 상세 정보에서 삭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빨간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Install AI Starter Template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셨다면 다음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만약 다음 화면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외모 밑에 스타터 템플릿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Use Classic Starter Template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프로라고 적힌 것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 요금제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Free Only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임시로 첫 번째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걸 클릭해 보았더니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첫 화면은 이렇고 About 페이지를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Back to Starter 템플릿을 눌러서 그 Free Only를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걸 페인팅 서비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제가 선택한 이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사용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선택한 케이던스라는 테마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로 바꾸게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사용 방법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던스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 컨텐츠를 누르면 Import Full Site 전체를 다 반영할 건지 아니면 선택 부분만 반영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홈만 반영할 것인지 어바웃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걸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전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저희가 나중에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른쪽 위에 넥스트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Finish and Launch 클릭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템플릿이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MID 사이트를 눌러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정한 도메인 주소에 이렇게 사이트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 About을 누르면 네, 아까 그 화면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통해서 매우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여기 현재 사이트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페이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연필 표시 있고 페이지 편집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거 다음 누르시고 X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여기 Y Choose Us 위에 뭐 이미지를 넣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셔서 여기 이미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신 상태로 그대로 와서 놓고 싶은 곳에 파란 줄 나타나는 곳에 마우스를 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떤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Select Image, 즉 이미지를 고르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 빈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지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 파일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미지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스플래시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원하시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언스플래시 플러스는 유료 요금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라이선스 전체에서 무료를 클릭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료 다운로드 옆에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클수록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량 또한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용량이 커지게 되면 홈페이지가 조금씩 더 느려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스몰 사이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없으면서도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사이트들의 저작권 규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시점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여기 있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미지 제목을 넣어주시고 위에 대체 텍스트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글을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이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걸 다시 정리해 보면 플러스에서 이미지를 당겨서 넣고 싶은 데 넣고 실렉트 이미지를 넣어서 넣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을 한 것 뿐입니다. 즉 매우 간단합니다. 그 어떠한 코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점점점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글들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걸 넣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에서 넣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여기 나타난 거는 무료 요금제에서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즉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은 양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 기능을 넣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끌어당겨서 여기 넣고 싶은 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디자인을 선택하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여기 글을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당겨서 넣고 안녕하세요. 설명. 이거는 패러그래프 일반 문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to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 눌러서 열어주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맥북 이미지 다시 넣고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시 줄일 수 있고요. 이것도 업데이트한 다음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넣은 안녕하세요 설명 들어가고 이렇게 맥북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싶은 기능을 매우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저는 아코디언하고 지금 텍스트랑 이미지까지 안내 드렸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구글 맵스까지만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넣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대표님이 넣고 싶은 위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클릭을 한 다음에 현재는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옆에 있는 줌을 이렇게 조금씩 커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우 쉽게 지도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기능을 이렇게 하나씩만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옆에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갤러리를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당겨서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왼쪽 위에 되돌리기 눌러서 좀 되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도 원하시는 걸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 프로 요금제가 있는데 프로 요금제가 아닌 것들은 무료 요금제에서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왼쪽에 히어로 섹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째로 넣고 싶다면 이걸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컨텐츠를 준비 중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플러스를 통해서 내용을 하나씩 넣었지만 이렇게 통째로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배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딧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맥북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떤 걸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옆에 있는 화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을 클릭하면 글과 관련된 스타일이 나오고 배경을 클릭하면 배경과 관련된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고 싶은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요소를 한 번에 넣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페이지 단위로 한 번에 넣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디자인 라이브러리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페이지 단위로 넣고 싶으시다면 이걸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맥북으로 이미지 바꾼 요소 밑에 제가 방금 추가한 페이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플러스를 통해서 매우 세부적인 요소를 바꿀 수도 있고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즉 패턴에서 큰 요소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단위로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매우 쉽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플러스를 통해서 원하는 요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되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용자 정의라는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워드프레스 보기를 넘어가신 다음에 다시 사이트 방문을 누르면 네, 이전에는 페이지 편집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서 상단 내용이나 하단 내용 혹은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입니다. 컬러 폰트부터 보겠습니다. 컬러를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전반적인 색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백그라운드, 현재 있는 뒤에 색상, 그 다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색상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컬러 말고도 버튼을 보면은 네, 현재는 이렇게 약간 주황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걸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파란색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밑에 border radius, 즉 구부러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걸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원본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집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긴 헤더와 푸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헤더, 즉 헤드가 머리입니다. 즉 윗부분을 의미하고 푸터, 풋, 발, 즉 아랫부분을 의미합니다.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즉 헤더부터 보면은 맨 위입니다. 여기 맨 위를 보시면 로고가 있고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로고가 있고 메뉴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 나타난 것이 여기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 즉 이걸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되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즉 또 이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어떤 검색창을 또 넣고 싶으시다면 이거 서치를 끌어서 이렇게 넣고 싶은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거 색상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여기 클릭하셔서 연필 누르신 다음에 아이콘을 변경하셔도 되고 이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푸터도 현재 이걸 하이드해서 가려보겠습니다. 2024 이용연 미디어 웹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로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카피라이트 들어가 있었고 소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또 바꾸고 싶으시다면 옵션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3개인데 만약에 어떤 유튜브를 넣고 싶다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위젯 1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면은 현재 이 페인팅,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추가로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플러스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넣고 싶으시다면 밑에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더와 후터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어떤 걸 바꾸고 싶으시다면 해당 요소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신 다음에 클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 부분이 있는 거에서 연필 클릭하신 다음에 셀렉트 메뉴에서 메뉴 편집, 그 다음 아이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페이지 추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추가, 뒤에 추가된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추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내용으로 요소를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큰 덩어리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전체 페이지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프라이싱 밑에 넣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라이싱 여기 약간 오른쪽으로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프라이싱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메뉴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페인팅을 누르게 되면은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거 로고를 눌렀을 때 어바웃으로 이동되고 싶다면 홈페이지 설정에서 홈 대신에 어바웃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로고 누르면 어바웃으로 이동됩니다. 갤러리에서 로고를 누르더라도 어바웃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X를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자 정의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페이지 편집은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되고 사용자 정의하기는 큰 틀에서 수정을 한다고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페이지 편집과 사용자 정의하기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드프레스 로고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왼쪽에 메뉴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림판은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림을 나타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는 워드프레스의 버전이나 아니면 플러그인 버전, 테마 버전, 번역 버전과 같이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글입니다. 이것은 블로그의 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블로그를 만드신 다음에 글을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이 새 글을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또한 마찬가지로 제목을 이렇게 편하게 넣으실 수 있고 플러스 버튼에서 원하시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라이브러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히어로 아까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전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방금 진행한 게 새 글 추가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 블로그 글이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될지 설정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카테고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테스트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글에서 이 카테고리를 변경하려면 현재는 uncategorized, 즉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빠른 편집에서 이거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태그 또한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미디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추가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템플릿에 들어간 이미지들도 한 번에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미디어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Add New Media 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이렇게 홈페이지 위에 있는 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바웃 페이지를 편집하고 싶으시다면 이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새 페이지 추가는 여기 위에 페이지 추가랑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어떤 댓글을 남기게 되면 현재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외모는 저희가 테마를 케이던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하기가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컬러 폰트, 헤더, 부터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위젯을 보시면 저희가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후터에 보더라도 페인팅하고 약간 내용이 있었고 여기 맨 아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인포메이션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 후터 2에 들어가는 내용을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제목밖에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후터 3에 있는 내용이 그냥 통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메뉴를 들어가셔서 후터 3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빼고 싶으시다면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새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새 메뉴 만들기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메뉴 이름으로는 원하시는 메뉴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임시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들어가는 후터이기 때문에 메뉴 생성을 후터에 클릭하고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생성했다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넣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글도 있고 페이지도 있습니다. 메뉴에 추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밑에 저장이 있습니다. 위젯에 들어가서 부터 3를 클릭한 다음에 테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업데이트를 하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네, 현재는 여기 커머셜, 레지던셜,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케이던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치한 테마의 케이던스의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자물쇠 걸려있는 것은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무료 요금제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테마 파일 편집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주의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사이트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돌아가기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은 현재 부족한 기능을 추가로 붙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들마다 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플러그인 또한 전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플러그인 2개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Add New 플러그인을 클릭하면은
여기 검색을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패스입니다. 이걸 검색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안과 관련된 플러그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하단에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 라이센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라이센스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료 요금제인 Get a Free 라이센스를 클릭하고 맨 밑에 I'm OK 웨이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한국어로 번역 보시면 알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Yes를 누르고 이 또한 체크를 한 다음에 레지스터 등록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 네, 라이센스 키가 현재 작성한 메일로 전송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메일 화면이고 여기서 Install My License Autocall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라이센스 키가 자동으로 설정되었고 라이센스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워드펜스가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그인 하나만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개를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이트 킷이라고 한국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구글 사이트 키트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서치 콘솔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활성화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설정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에 로그인하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지메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allow, 그 다음 다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저와 약간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네,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동의하기, 동의하지 않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사이트 키트의 설정이 전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트래픽, 즉 몇 명이 들어왔고 컨텐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속도가 어떤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플러그인 하나만 더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랭크 매스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활성화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네, 만약 대표님께서 저와 같이 바로 설치가 안 되셨다면 중간에 화면에 어떤 동의하기 버튼이나 연결하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설명드릴 때 제가 블로그를 작성할 때 좋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을 추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는 글을 작성할 때 워드 네, 오른쪽에 이렇게 랭크 매스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식으로 글을 작성하면은 검색 엔진에 더 잘 노출될 수 있는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워드프레스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과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전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네이버와 구글에 이 사이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랭크매스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사이트맵 설정을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사이트맵 인덱스라는 것을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즉 정확히는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랭크매스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이 사이트 맵이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이 된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실제로 이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 보아도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이렇게 사이트 맵이 제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동으로 사이트 맵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 맵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끝에 포스트 사이트맵.xml 있고 페이지 사이트맵.xml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맵이 제출되었고, 그 다음 복사를 해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포스트하고 페이지에 사이트 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카테고리를 검색 엔진에 노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에 검색 엔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것을 등록한다고 구글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대표님들의 사이트마다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이버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창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서치 어드바이저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 오른쪽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도메인을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 다음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이트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태그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태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밑에 걸 전체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워드프레스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외모 맨 밑에 테마 파일 편집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주의하라고 나타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해했습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 헤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header.php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 헤드가 있습니다. 네, 헤드 바로 밑에 이걸 전체 붙여 넣습니다. 네, 어떤 추가하실 내용이나 코드 작성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파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집이 되었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소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유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요청에서 사이트 맵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랭크매스에서 사이트 맵 설정을 보면은 네,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여기 웹페이지 수집을 클릭하여서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s.txt에 대해서 수집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 가셔서 수집 주기를 빠르게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검색 엔진 등록 방법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네, 즉 이 4번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네, 그럼 5번째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대표님들마다 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 방법 또한 제각각입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호스팅 관련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네, 그럴 때는 패스트 코멧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우측 하단 채팅에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 결제 관련 오류라면 세일즈일 거고 아니면 기술 관련 문제라면 테크니컬 서포트일 것입니다. 관련 부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채팅 시작을 눌러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3분 이내 답변이 올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도메인을 구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저희가 도메인은 호스팅 KR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 KR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워드프레스 설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케이던스라는 테마를 설치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돼서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케이던스 WP, WP가 워드프레스입니다. 여기서 대표님께서 겪고 계신 오류 코드나 아니면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가 나올 것이고 대표님께서 그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혹은 플러그인을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플러그인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들마다 겪게 되실 문제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겪고 계신 문제를 구글에 검색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6번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번 호스팅을 구매하였고 도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케이던스라는 테마를 설치하였고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네, 내용을 추가할 때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위에 상단에 케이던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큰 덩어리를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었고 혹은 페이지 단위를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서 그 상단에 헤더 혹은 푸터 혹은 전반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케이던스 테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플러그인을 3개 정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즉 플러그인은 현재 없는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검색 엔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워드프레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안내 드린 대로 진행을 하였다면 홈페이지의 큰 틀을 보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도 훨씬 원활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 드린 내용이 대표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됐다고 한 번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